예제로 배우는 파이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글 콜앱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관련 영상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부터 1번째 출력 함수부터 쭉 한번 볼 겁니다. 제 여력이 되는 한 10분 정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출력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이 이제 콜앱이라는 환경입니다. 이제 콜앱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첫 번째 영상 참고를 하시고요. 콜앱 환경을 보시면 위에 메뉴가 쭉 있습니다. 메뉴는 각자 한번 눌러보시면 뭐 파일의 그 메뉴의 제목에 따른 기능을 할 텐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제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의 파일로 Save a Copy in Drive,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카피본을 저장하시면 여러분이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제 거는 이제 읽기 모드만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여기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화면을 좀 더 정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능하면 주석을 많이 달아서 제 비디오 영상으로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한데 또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잔소리 같은 것들은 제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는 곳이 코드 셀이죠. 코드 셀이란 말은 그 셀이 있는 줄을 한 줄씩 차례차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합니다. 샵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주석이라고 하고요. 그 주석은 별도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 주기 위한 설명문을 보통 주석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프린트라고 쓰면요. 프린트는 함수라고 하는데 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로 묶은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셀을 실행하려면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쉬운 것은 컨트롤 엔터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노트북, 지금 보시는 파일 하나하나를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노트북을 처음 셀을 실행시킬 때는 내부적으로 가상 머신을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셀을 보시면 프린트 1이라는 함수 호출과 프린트 따옴표 1이라는 게 있는데요. 출력 결과는 동일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놈은 숫자 1이고요. 이놈은 문자열 1입니다. 이런 걸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차차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속에 있는 숫자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영어로는 parameters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매개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파라미터를 출력해 주는 건데 파라미터를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줄 바꿈만 됩니다. 즉 프린트 1이라고 하면 1을 출력하고 자동으로 줄을 바꿔줍니다. 그래야 줄이 바뀌어서 다음 줄이 출력되는 건데 내용물을 주지 않으면 줄만 바꾼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헬로 파이썬 하면 헬로 파이썬이라고 출력이 되고 줄이 바뀌겠죠? 그런데 줄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는 파라미터를 콤마하고 몇 개를 더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괄호 헬로 콤마 엔드는 여기 빈칸이 없고요.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줄 바꿈 엔드, 그 엔드 터미널을 아무것도 쓰지 마라. 즉 빈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니까 줄이 바뀌지 않아서 헬로 파이썬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헬로를 출력하고 줄을 바꾸지 않고 파이썬을 찍었으니까 한 줄에 출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문 내부의 파라미터는 간단한 계산식도 됩니다. 아니, 복잡한 계산식도 됩니다. 실제 이 안에는 expression이라는 게 오면 되는데요. expression.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expression과 statement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프린트 안에는 expression이 오면 됩니다. expression에 대한 설명은 제 뒤에 또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파이썬의 동영상은 링크로 따로 모아둘 테니까 기회 되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여러 개를 파라미터를 줘도 됩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위에는 문장에 의해서 3-7 된 결과값이 출력되고요. 이놈도 sum이즈가 출력되고 3-7의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파이썬의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로 쓸 수도 있고요. 큰 따옴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는데 보통 긴 문장은 큰 따옴표, 단어 하나는 작은 따옴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포스트로피를 찍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포스트로피는 보통 작은 따옴표니까 그 전체 문장을 큰 따옴표로 묶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어포스트로피 작은 따옴표는 따옴표의 기능이 아니고 그냥 어포스트로피 기능을 합니다. 그 반대로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쓰기도 하는데 어색한 상황이죠. 파이썬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형태를 많이 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또는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포함시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는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여기까지가 끝인지 문자열에 라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 뒤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글자들이 왔다라고 생각할 거라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이런 오류를 신텍스 에러, 즉 문법적인 에러라고 하죠. 즉 요 표시된 요 전까지는 문법적으로 뭐 정상인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은 따옴표 3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따옴표 3개로 하면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자열을 감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실습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각자의 그 코드를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문장을 실습해보시고 실행해보시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보시고 질문은 영상의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영상이 한 7분 정도로 마치는군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유튜브 영상 중에 지금 제 영상 중에 파이썬과 관련된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 파이썬 이상한 코드라고 있습니다. 파이썬 이상한 코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영상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같이 봐주시면 파이썬 내부적인 동작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변수라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